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날 밤에 충분히 잤음에도 불구하고 팔다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최근 들어 감자나 고구마, 삶은 뿌리 채소를 먹은 뒤 손가락이 저리거나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이유를 잘 알 수 없는 피로감이 갑자기 찾아오는데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간 적도 있나요? 만약 이런 작은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소, 특히 땅속에서 자라는 뿌리 채소는 건강한 식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몇몇 뿌리 채소들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신장에 조용히 위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고 일찍 자려고 노력해도 여전히 몸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약해진 것이 아니라 신장이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위험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장은 60년 넘게 사용해온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필터는 낡고 구멍은 좁아지며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도 크게 떨어집니다. 이때 채소 속 칼륨이 너무 많이 쌓이면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오래된 기계에 너무 강한 전류가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고장이 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평소처럼 식사하다가 갑자기 숨이 차고 어지럽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어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번 약해진 신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손상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륨이 높은 뿌리 채소를 건강식이라 생각하고 먹는 단 한 끼의 식사가 몸의 한계를 넘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어떤 뿌리 채소가 특히 위험한지, 왜 신장에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완전히 끊지 않아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면 충분히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익숙한 뿌리 채소 때문에 갑작스럽게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진짜 이유를 설명드리고 약간의 조리법 변화와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더 안전한 채소 대체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비싼 약이나 건강식품 없이도 심장과 신장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중장년층과 어르신에게 도움이 될 건강 정보를 더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환별로 안전한 식품 리스트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제가 왜 이 내용을 공유하는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호진이라고 합니다.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의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비슷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가볍게 피곤하다, 손발이 조금 저리다, 가슴이 좀 답답하다는 증상 정도였는데 검사를 해보면 혈중 칼륨 수치가 이미 안전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좋은 것만 골라 먹었는데 왜 이런가요? 하지만 바로 그 좋은 음식, 특히 모두가 영양가 있다고 믿는 뿌리 채소들이 나이가 들수록 신장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은 아주 조용한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크게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피곤하다, 약간 저리다, 살짝 불편하다라고 느낄 때 그것이 사실은 마지막으로 보내는 구조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물이 잘 흐르지만 이미 금이 간 댐처럼 압력이 한계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위험한 병이면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어르신들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는 아주 단순한 이유에서 시작됩니다. 신장이 칼륨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 칼륨이 과다하면 심장 리듬이 흐트러지고 심장이 아무런 예고 없이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뿌리채소 섭취에 대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아주 작은 오해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0세 이후 특히 조심해야 하는 뿌리 채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신장이 약해졌을 때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 이야기를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보통 소변을 만드는 기관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고령 환자들을 진료해온 제 경험으로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장은 몸의 생명 필터입니다. 이 필터가 세월과 함께 닳아 약해지면 피해는 신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심장, 혈관, 신경, 그리고 전체 대사 시스템까지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60세 이후의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여러분의 신장은 20, 30대 때의 신장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이 있어야만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무리하게 일을 해야만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만으로도 신장의 여과 기능은 매년 1%씩 꾸준히 감소합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정수기와 비교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 샀을 때는 물도 잘 흐르고 정수도 잘 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계속 사용하면 필터는 점점 막히고 물도 느리게 나오고 정수된 물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 넘게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도 여러 번 온몸의 피를 걸러내며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약해지면 그때 가장 위험해지는 것이 바로 칼륨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자주 먹는 뿌리채소 고구마, 감자, 당근, 비트, 연근 등의 칼륨이 매우 높습니다. 칼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젊고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심장을 규칙적으로 뛰게 하고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해줍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바로 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게 되고 문제가 시작됩니다. 고구마 한 조각, 감자 삶은 것, 몇 입만 먹어도 칼륨은 빠르게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젊은 사람은 신장이 몇 분 만에 여분의 칼륨을 걸러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에서는 칼륨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머물며 점점 높아집니다. 조용히 하지만 매우 위험하게 상승합니다. 칼륨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기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심장입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데 이 신호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심장이 리듬을 잃고 수축과 이완이 불규칙해지며 두근거림과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칼륨이 계속 올라가면 심장은 예고 없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 겨울 아침, 저는 지금도 잊히지 않는 한 환자를 봤습니다. 72세 남성 환자였는데 심장 부정맥과 손발 마비 증세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가족들은 그분이 매일 아침 고구마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소화에 좋고 암 예방에도 좋다고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 칼륨 수치는 거의 7 매우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건강하게 먹는다고 믿고 계셨지만 신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칼륨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한국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뿌리채소가 특히 고령층에게 위험할까요? 그 이유는 식물의 자연 구조에 있습니다. 뿌리채소, 특히 고구마, 감자, 당근, 비트는 땅속에서 자라며 흙 속의 풍부한 미네랄을 흡수합니다. 생존을 위해 모든 영양을 뿌리 부분에 집중시키죠. 그래서 이들 뿌리채소는 지상에서 자라는 채소보다 칼륨이 3~5배 높습니다.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뿌리채소를 매일 먹고 심지어 건강 간식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중장년층에게는 고구마 한 개만 먹어도 500mg 이상의 칼륨을 섭취하게 되며 이 양은 신장이 배출하지 못하면 금세 혈중 칼륨을 위험 수준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신장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고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버틸 뿐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저리다, 가슴이 좀 답답하다, 가끔 메스껍다 라고 느끼는 순간 이미 신장 기능의 70%가 손실된 뒤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장은 말이 없는 성실한 직원과 같습니다. 쓰러져 버려야만 그동안 얼마나 많이 버텨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술도 안 마시고 짜게도 안 먹는데 왜 칼륨이 올라가나요? 하지만 식습관을 확인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좋다고 믿고 먹는 뿌리채소를 칼륨 줄이는 조리법 없이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오후 65세 여성 환자가 피곤함과 가끔 입 주변이 저린 증상으로 내원했습니다. 본인은 매일 아침 당근 더하기, 사과 더하기, 비트 주스를 공복에 마신다고 했습니다. 피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는 뿌리채소 주스는 칼륨 흡수 속도를 폭발적으로 높입니다. 그분의 혈중 칼륨은 신장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야 본인이 오랫동안 믿고 실천해온 건강한 습관이
오히려 몸을 약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를 보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점은 그들이 병이 생겼다는 사실이 아니라 좋다고 믿고 한 행동들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야채 먹고 고기 줄이고 주스 마시고 건강을 위해 애쓰는데 문제는 60세 이후에는 몸의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보약이던 것이 신장이 약해진 뒤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어떻게 먹는지입니다. 이제 곧 뿌리채소의 칼륨을 최대 50% 줄이는 조리법, 그리고 신장에 부담 없이 매일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채소 종류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단계, 즉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해결법을 들을 준비가 되셨다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중장년에 접어들어 신장을 보호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약, 건강기능식품 혹은 매우 엄격한 식단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치료하며 제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음식 조리법에서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투석 위기를 피한 환자들이 정말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뿌리채소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칼륨의 양을 줄여서 신장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미네랄이 몰려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장내과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칼륨을 줄이는 3단계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지키면 뿌리채소의 칼륨을 30, 50%까지 줄일 수 있어 60세 이상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훨씬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단계가 왜 효과적인지, 그리고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두껍게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기. 많은 한국 분들이 감자나 고구마를 껍질째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껍질 근처가 영양이 많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칼륨도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껍질 부분입니다. 젊을 때는 문제 없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이 영양 풍부한 부분이 오히려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두껍게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 이 3mm 정도로 아주 얇게 썰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얇아야 할까요? 얇게 썰면 물과 닿는 면적이 훨씬 넓어지고 그만큼 칼륨이 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덩어리로 썰거나 통째로 삶으면 칼륨이 거의 빠져나가지 못한 채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칼륨을 결국 신장이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따뜻한 물에 2시간 담가두기. 많은 분들이 그냥 한번 씻고 바로 조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칼륨은 거의 줄어들지 않습니다. 칼륨은 물에 잘 녹는 미네랄이기 때문에 조리 전에 물속으로 빠져나갈 시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때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더 효과적입니다.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확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담가두는 동안 물을 3번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물이 약간 탁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탁함이 칼륨과 기타 잔여물들이 빠져나온 흔적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30분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1-2시간입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이 단계는 안전한 식사와 응급실 방문의 차이를 만드는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그 물은 버리기. 이 단계는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빼먹는 과정입니다. 삶은 물이 몸에 좋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 물 속에는 채소에서 빠져나온 칼륨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이 아니라 배출해야 하는 성분이 모여 있는 물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절대 데친 물을 국이나 찌개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건강을 위해 마셔서도 안 됩니다. 몇 분간 데친 뒤 물을 완전히 버리고 찬물로 한 번 더 헹궈주면 칼륨 제거 효과는 더욱 높아집니다. 이 3단계만 지켜도 제 환자들 중 상당수가 몇 주 만에 혈중 칼륨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조리법 외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 1회 섭취량. 고령층은 아무리 칼륨을 줄여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한 끼에 본인의 주먹 크기만큼만 먹기. 아침에 많이 먹고 저녁엔 안 먹는 방식도 좋지 않습니다. 신장은 몰아서 일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일정하게 부담을 나눠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신장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채소는 무엇일까요? 대답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60세 이상 환자들에게 항상 두 가지 채소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 양파. 양파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자연이 준 선물과 같습니다. 칼륨이 적고 케르세틴, 강력한 항염 성분이 풍부하며 신장 안에 미세 혈관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액을 묽게 해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고령층에게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생으로 먹어도 되고 볶아도 되고 구워도 좋습니다. 양파 초절임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거의 완벽한 선택지입니다. 두 번째, 무. 무는 땅속에서 자라지만 다른 뿌리 채소와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수분이 매우 많고 미네랄 밀도가 낮고 소화가 쉬우며 신장 부담을 줄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무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 신장이 매일 처리해야 하는 질소 노폐물의 생성량을 줄여줍니다. 무는 국으로 끓여도 좋고 반찬으로도 좋고 살짝 졸여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 단, 짜게 먹지 않는 것,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 완전히 좋은 음식도 완전히 나쁜 음식도 없습니다. 문제는 신장의 상태와 조리법입니다. 신장의 원리를 이해하면 좋아하던 음식을 굳이 포기하지 않고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지만 올바른 변화가 심각한 합병증을 막아주는 힘이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한 환자가 뿌리채소 조리법만 바꾸고 투석 위기에서 벗어난 이야기, 그리고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한 수많은 해 동안 저는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가진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중 특히 깊이 기억에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병이 너무 심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굳게 믿지만 그 습관 때문에 오히려 위험에 가까워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날씨가 제법 차가워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67세 김명자 씨가 긴장한 얼굴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최근 들어 가슴이 자주 답답하고 아침마다 두 손이 저리고 때때로 심장이 통제되지 않게 빨리 뛴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생기는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반복되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관심을 기울인 부분은 식습관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하자 김명자 씨는 환하게 웃으면서 매우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잘 먹고 있어요. 매일 아침 고구마 하나 구워 먹고 당근이랑 비트 주스도 한 잔씩 마셔요. 전부 몸에 좋은 것들이잖아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말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르신들에게 가장 흔한 건강의 함정이라는 것을.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녀의 칼륨 수치는 6.4, 안전 범위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고구마 구운 거 하나만 더 먹어도 혹은 주스 한 잔만 더 마셔도 그 수치는 위험 범위를 넘어 심장 박동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설명하자 그녀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고구마는 건강식이라고 들었는데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 뿌리 채소들은 건강한 것은 맞지만 신장이 그 칼륨을 처리할 힘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칼륨을 줄이는 3단계 조리법과 한 번에 자신의 주먹 크기만큼만 먹는 섭취 원칙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매일 아침 마시던 뿌리채소 주스를 반드시 중단하도록 부탁했습니다. 대신 신장의 부담이 훨씬 적은 양파와 무를 매일 식사에 넣도록 추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랜 습관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아쉬워하는 듯 했지만 그 선택이 맛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자 차분히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주 후 그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녀는 훨씬 밝은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신기하네요. 아침마다 손 저림이 없어졌어요. 가슴 답답한 것도 거의 사라졌고요. 이번 혈액검사에서는 그녀의 칼륨 수치가 4.8로 떨어져 완전히 안전한 범위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특별한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게 자르고 물에 담그고 데쳐내고 그리고 먹는 양을 줄였을 뿐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 그러나 신장을 과부하해서 구해낸 변화였습니다. 이런 경우를 만날 때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같은 말을 전합니다. 몸이 여러분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몸이 보내는 도움 요청의 언어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실 60세 이상 대부분의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합니다. 채소를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장의 기능은 이미 예전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30대 때 좋았던 음식이 60대에도 좋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몸은 변합니다. 식습관도 함께 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극단적인 식단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히 알고 정확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구마나 감자를 좋아한다면 여전히 먹을 수 있습니다. 단, 칼륨을 줄이는 원칙을 반드시 지킨다면 말입니다. 주스를 좋아한다면 뿌리 채소는 피하고 사과, 배 혹은 칼륨이 낮은 녹색 채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파와 물을 매일 식탁에 올리십시오. 이 두 가지는 제가 신장 기능이 약한 환자들에게 가장 자신 있게 추천하는 식품이며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실제로 효과를 보여준 재료입니다. 신장이 건강해지면 몸이 가벼워지고 심장이 안정되고 수면이 깊어지고 기운이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장은 소변과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장은 혈압, 심혈관, 신경, 근육, 면역 기능까지 온몸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기관입니다. 신장을 지킨다는 것은 곧 몸 전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큰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쌓아가는 작은 실천에서 만들어집니다. 올바르게 조리한 뿌리채소 한 조각, 싱겁게 끓인 국 한 그릇, 몸에 부담 없는 채소 한 접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더 건강한 미래로 이끄는 발걸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만약 제가 전한 정보가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꼭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건강 컨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댓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제가 매일 더 나은 정보를 전하고자 노력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늘 건강하고 삶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